안녕하십니까. 화를 내면 손해보는 네 가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화를 내면 손해보는 네 가지. 인생에는 화나는 일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최근에 생리학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편이 절대로 이롭다. 어떻게 이롭다는 말인가? 첫째, 화를 내면은 건강에 이롭지 않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은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 끝까지 화를 내는 것은 독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화를 냈을 때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겁니다.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 화를 냈을 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엄청난 몸에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노의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에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둘째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데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한 것인데 강렬한 노화 촉진 인자로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며 탄력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심하게 꾸짖고 있는 어머니는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화를 촉진한다. 우리가 화내는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활성산소를 이 분노는 생성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는 말하면은 강렬한 노화 촉진 인자로 인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분노는 때로는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되어서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살해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화가 난 상태에서 뭐 욕설을 퍼붓다가 살해당하거나 뭐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이것도 이거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화난 걸 제대로 억제를 못했을 때는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장애를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생활도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걸로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보면 분노 조절을 적절하게, 감정 조절을 적절하게, 자기 조절 능력이, 통제 능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룻밤 자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과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은 이게 분노가 심리로 올랐을 때는 이게 당장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꽤 많고 그 당시에 그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때 욱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주체를 못해서 일어나는 큰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당장에 어떤 이걸 화풀이를 하지 말고 하룻밤 잔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기록으로 조목조목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 화난 일을 그대로 옮겨서 화난 그대로 그 감정 표현을 다 해서 적어 놨다가 놓고는 그대로 해서 막 혼자 분풀이를 하고는 그거 찢어버린다는 데 있어 보면은 찢어버리거나 그 다음날 그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쇠불도 당기면 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쇠불 당기면 빼는 게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권장하건대는 하룻밤을 지낸다든지 그 화난 것들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서 그대로 예를 들면은 자기 스스로가 화를 풀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게 없었던 것처럼 찢어버리는 거.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도 꽤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넷째는 분노는 대체로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넌 바보야 라는 말을 듣거든 아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하고 감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뇌 속에서 쾌감 물질이 나온다. 아, 네가 너 바보야 그러면은 너 충고해줘서 고마워.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는 거죠.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감사다. 이 감사할 일이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가 이 분노의 대체가 됐을 때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주 대단한 그 분노가 났을 때 감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잘 성숙된 어떤 인간이 아닌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뇌 속에 뭐 세로토닌 같은 이런 쾌감 물질, 행복 물질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랭이라는 프랑스 그 철학자의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부인은 자신의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며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쉽게 노예화하고 화를 내고도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뒤끝이 남아 있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말한 것이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완전히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로 인해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평생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화가 난 감정을 그대로 예고 없이 폭발시키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한순간 무절제로 인해 누군가 오랫동안 병들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쉽게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 감정 중에서 분노의 감정 조절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보는 그 개인적인 피해나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